그 득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랜드가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서울 이랜드가 사실 부산에 비해 일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산은 오늘 강원과 만나고요. 예. 주말에는 부천,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를 만나게 되는데, 반대로 서울 이랜드는 오늘 충주,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고양을 만납니다. 그렇군요. 최하위에 있는 두 팀을 만나기 때문에 충분히 다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대진이라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6점의 득점 차를 좁혀야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서울 이랜드가 극적으로 부산을 뒤집는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랜드 해결사 타라바이와 주민규 선수가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말 호흡이 좋은 투톱이죠. 사실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기 전만 해도 벨루소, 주민규, 타라바이, 안태현 원톱에 내지는 2선 공격수들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공격이 갖춰졌었는데, 네.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 타라바이와 주민규 이 투톱의 호흡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사이 포메이션의 조직력도 한층 더 끌어올려오게 된 서울 이랜드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몸을 푸는 과정에서 타라바이 선수 상당히 열심히 몸을 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지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우위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타라바이 선수가 원래 시즌 내내 적극성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아무래도 전반기에 부진했을 때 팀을 먹여 살렸던 선수는 바로 타라바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즌 내내 서울 이랜드가 믿을 수 있는 1등 주역 역시 타라바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시 정각의 킥오프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김희곤 주심이 시계를 보면서 타이밍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주원맨은 오늘 경기를 끝난 이후로 주말에 대전 원정을 까지 다녀오면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예. 최근 5경기에서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승을 모두 부천과 안산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거뒀기 때문에 예. 일단 팬들이 바래왔던 유종의 미는 확실히 거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휘슬을 입에 물고 있는 김희곤 주심인데요. 휘슬이 울리면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충주와 서울 이랜드 시즌 4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보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 충주원멜,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서울 이랜드는 오늘 오른쪽 풀백에 김봉래 대신 김태은을 선택했습니다. 예. 김봉래 선수가 조금 더 베테랑적인 부분에서 수비의 안정감을 가진다고 봐야겠지만, 김태은 선수 역시도 지난 시즌 여름부터 서울 이랜드의 측면 수비를 이끄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가동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봉래의 자리를 김태은이 대신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41라운드 경기에서 안산전 충주는 시작과 동시에 벼락같은 골을 성공시켰잖아요. 네, 이 시간에 들어갔었죠. 예. 믿기 힘들지만 정말 이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 전반전에만 5골을 터뜨렸고 후반전에 3골을 더 퍼부으면서 무려 8대1의 대승을 거뒀던 충주원맨입니다. 벼락 같은 골이 터졌는데 그 벼락의 지속성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주역들 쿠아쿠와 김신이 일단 오늘 나서지 못하고 하파에도 벤치에 있다는 것, 물론 로테이션적인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8대1 승리의 주역을 당장 선발에서부터 볼 수 없다는 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주원멜의 골키퍼는 이영찬 골키퍼인데요. 10월 1일 이후 약 18일 만에 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8월 10일 대전전 이후로 약간의 부상도 있었었고 또 본인의 이 실수들까지 겹치면서 주전 자리를 홍상준 골키퍼에게 내주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이영찬 골키퍼가 마지막 큰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 굉장히 비장한 표정을 지었던 이영찬 골키퍼고요. 네, 홍익대 시절부터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으니까요. 사실 지난 시즌 이영찬 골키퍼가 충주원맨에서는 11월에만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예. 이전에는 경쟁에서 밀려 있다가 11월 3경기에 선발로 나서면서 프로 무대에서 비로소 출전 경험을 쌓았었는데, 올 시즌은 충주원멜의 넘버원 골키퍼가 됐죠. 그렇습니다. 93년생의 어린 골키퍼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은 이 1군 무대에서 상당히 많은 출전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선수의 모습이고요. 최후방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찬 골키퍼의 최대 장점은 일단 킥력에도 있으니까요.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 선수의 롱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탐색이 진행되고 있는 양팀의 모습인데 이랜드의 던지기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태 가운데로 패스하는 과정 끊어냈습니다. 최후방 이랜드의 칼라이 미첼이 김영광 골키퍼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지난 41라운드 베스트로 선정되었던 칼라이 미첼 선수입니다. 네, 뭐 미첼의 수비력은 시즌 내내 발휘가 되고 있죠. 그만큼 미첼의 특히 제공권 수비에는 굉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충주의 공격에 있어서 미첼이 얼마만큼 전방 쪽의 공격수들을 잡아주느냐, 이것이 또 굉장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측 심상민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준태 다시 칼라이 미첼 이번엔 오른쪽까지 연결했습니다. 김동진 김준태 끊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격권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충주 험멜이 지난 경기 8득점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랜드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주 험멜이 바로 저 지점에서부터 볼을 탈취한 이후에 안산의 흐트러진 밸런스를 완전히 공략했습니다. 예. 그것도 무려 8번이나 골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충주는 오늘도 일단 공격 쪽에서, 전방 쪽에서 볼을 끊으면 빠르게 역습을 이어갈 테고, 지난 경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던지기 공격을 진행하는 충주홈멜. 한 번에 길게 연결, 박스 안쪽입니다. 뒤쪽으로 네. 패스. 자, 지금 슈팅에 가까웠고요. 김정우 선수의 아크로바틱한 슈팅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트래핑한 이후에 살짝 뒤쪽을 보면서 바이시클 킥을 시도했었는데요. 예. 상당히 슈팅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우측을 봤습니다. 이랜드의 공격. 선수 한 명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내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처리, 세컨볼 한 번 좋습니다. 접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연결. 뺏기지 않았고요. 심상민 볼을 끊어냈지만 다시 뒤쪽 김영광 골키퍼까지 공이 갔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왼쪽 라인은 심상민과 서정진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임대 신분이고, 또 이 두 선수의 원소속 팀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관계거든요. 심상민 선수는 FC 서울, 서정진 선수는 수원 삼성 볼링제에서 임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두 팀은 K리그 클래식 최대 라이벌 맞습니다. 두 팀입니다. 그래도 참 호흡이 좋아요. 예. 올 시즌 왼쪽 라인에서 두 선수 모두 여름 이후에 상당히 좋은 연계를 보여주면서 잠시 위기에 빠질 듯했던 서울 이랜드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종의 적과의 동침이군요. 네, 어찌됐건 프로 선수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심상민의 던지기 길게 연결. 다시 심상민. 볼을 연결하는 과정 그대로 옆쪽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충주 험멜은 후반기 들어서 3백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시에는 이 좌우 윙백들, 오늘 경기에는 엄진태와 김한빈이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는 5백에 가까운 수비 조직력을 형성하거든요. 네. 올 시즌 후반기 들어서 여러 강팀들이 이 충주 험멜의 3백 내지는 5백을 뚫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서울 이랜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규가 고립되지 않는 것,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는 서울 이랜드. 초반 좌측 심상민 쪽으로 공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칼라이 미첼 찍어 찼습니다. 타라바이. 패스가 조금은 부정확했고요. 치열한 중원 싸움을 펼치고 있는 양팀. 네, 상대 진영에 올라가 있는 공격수의 숫자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무래도 상대 진영에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얼마나 키핑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오늘 충주 험멜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반대쪽에 있는 홍준기 선수인데, 홍준기 선수가 97년생 장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입단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장신꼬이잡이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과연 예. 이 선수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볼을 간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테스트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김신 선수가 아예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메워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김신의 활약은 분명 좋았지만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과제를 남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좋은 활약을 남기고 나서 그 이후에도 컨디션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잠부상이 발생해서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도 그러합니다. 사실 꾸준함의 대명사는 오늘 충주전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한민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풀타임으로 활약을 하면 올 시즌 전 경기 다음 대전전이 있긴 하죠. 대전 원정까지 포함해서 올 시즌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게 되는 김한빈 선수입니다. 예. 사실 작년 시즌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김한빈 선수가 올 시즌엔 정말 꾸준함의 아이콘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FC에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김한빈 그리고 같은 풀백 자리에 뛰는 선수인데 네. 그리고 충주 원멜의 김한빈 역시도 정말 꾸준함에 있어서만큼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측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충주의 던지기. 서울 이랜드가 전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역시 충주 원멜의 5백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린 수비 전형을 뚫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김정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랜드 공격. 짧게 연결하는 과정 파울이 나왔습니다. 주민규가 등지고 있을 때는 어찌됐건 수비수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주민규가 등을 진 상황에서 볼을 킥핑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골이 터지지 않았을 당시에도 그런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었던 주민규이기 때문에요. 네. 주민규가 등을 지고 있을 때 어떻게든 키핑하지 않도록 저항하거나 반칙으로 끊어내는 영리한 수비를 펼칠 필요가 있는 충주의 3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랜드의 프리킥 서정진이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이 지난 대구전 주민규의 골을 도왔었는데요. 깊게 올라가는 공 이영찬 오, 골키퍼 네. 잡지 못했고 뒤쪽 다시 한번 슈팅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영창 선수가 여름 들어서 충주의 주전 골키퍼로 나서면서 종종 실수를 벌이면서 안승희 감독에게 약간은 좀 좋지 않은 점수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장면에서도 일단 이 캐칭해내는 장면에서는 안정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찔한 장면이 나올 뻔했고요. 이영찬 선수가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있네요. 프로 선수는 어찌됐건 실수를 빠르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아직 남은 시간은 80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의 실수는 잊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경기에 나서야 되겠고요. 타라바의 패스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짧게 연결. 좋습니다. 받았고 등지는 과정. 처리하는 충주원멜. 다시 심상민. 김준태. 오른쪽을 봤습니다. 돌파하는 과정. 짧게 연결한 과정. 이번에도 끊겼고요. 높게 떴습니다. 골권을 이어나가는 이랜드. 지금은 충주 헌멜의 역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엄진태가 가운데 쪽을 봤습니다. 측면 전환 패스 좋았고요. 왼쪽. 이겨내고 있습니다. 김정훈. 네, 오늘 김정우 선수가 볼을 다루고 있을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김정우 선수의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에서 수비수에게 충분히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만큼 정말 볼 터치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안승인 감독도 김정훈 선수의 이런 공격적인 부분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어느덧 3시즌째를 소환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니까요. 이 팀의 전체적인 스타일 그리고 안성인 감독과의 당연히 호흡적인 면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홍준기 선수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길게 찹니다.
좌측 충주의 공격. 김정훈 좌측으로 내줬습니다. 네, 오늘 김정훈 선수 정말 좋습니다. 볼을 따냈고요. 접는 과정 오른쪽으로 뛰는 선수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크로스 엄진태고요. 올라갑니다. 뒤쪽. 자, 지금 두 선수가 꼬였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의욕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위치는 김용태 선수와 김정미 선수가 겹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번엔 이랜드의 공격 오른쪽입니다. 그대로 올라갔고 슛! 오호, 네. 왼쪽 빗나갔습니다. 서정진 선수가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로스 궤적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으로 그것도 빠른 템포로 넘겨줬기 때문에 수비수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었고요. 예. 이런 찬스일수록 또 서정진 선수는 기본적인 가속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빠른 크로스에 있어서 빠른 스피드로 대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던 서정진 선수인데 올 시즌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실 이랜드의 클래식을 향한 연결고리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선수 역시도 서울 이랜드로 임대 오면서 다시금 부활했다고 봐야 되겠죠. 올 시즌 전반기에 울산으로 임대를 했을 당시만 해도 또 지난 시즌 수원 삼성에서도 이렇다 활약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양 팀의 공격의 빈도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좌측 돌파됐고 짧게 연결 좋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오늘 서울 이랜드는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잔여 경기에서 단 1패라도 당할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사실상 전 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서울 이랜드고요. 신일수가 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좌측 심상민, 서정진 한번 돌려놓은 뒤에 좌측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심상민 잡아냈습니다. 한번 접는 과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정진과 심상민 두 선수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고 나서 서울 이랜드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쥐고 있을 때는 짧게 만들어가는 연계를 많이 시도합니다. 예. 반대로 오른쪽은 뭐 안태현이나 최호백 이런 선수들이 배치되면서 굉장히 직선적인 플레이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것이 양쪽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심상민의 던지기 길게 좋습니다. 쭉 빗나갔습니다. 최호백이 먼저 타라바이에게 올려줬고 타라바이가 헤더를 통해서 바로 최호백의 발밑에 볼을 떨어뜨리면서 예. 최호백의 날카로운 슈팅,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골문을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심상민의 긴 던지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상민의 롱스로인을 통해서 단번에 측면 전환이 이루어졌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주 선수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서울 이랜드의 적어도 오늘 경기 지금까지에 한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었습니다. 예. 위협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양팀의 경기고요. 확실히 충주는 예상하지 못하는 역습을 통해서 또 서울 이랜드도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충주 선수들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세에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두 팀이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후방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찔한 장면이 나왔고요. 통과되나요? 좌측 좋습니다. 마지막에 칼라이 미첼이 발을 쭉 뻗었습니다. 네, 이게 미첼의 영리함이죠. 예.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본인의 실수를 본인이 커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일단 최후방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볼 처리 때문에 다소 좀 아찔했던 장면들을 연출했었고요. 그렇습니다. 헤딩 경합. 심상민이 안전하게 볼을 내줬습니다. 오른쪽. 전방으로 연결. 다시 한번 볼을 끊는 충주. 네, 타라바이는 등 뒤쪽에 수비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볼이 왔을 때 몸을 피하면서 주민규에게 볼을 흘려주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타라바이의 등 뒤쪽으로 수비수가 커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최전방을 봤습니다. 역시 홍준기 선수의 높은 신장을 보고 후방에서 올려주는 빌드업도 오늘은 상당히 많은 춤이고요. 네. 홍준기 선수가 189cm입니다. 굉장히 큰 키에 또 장훈고 시절부터 워낙에 장신꼬이잡이로 유명했던 선수니까요. 오늘 홍준기 선수에게 머리를 향하는 롱볼이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랜드의 공격 오른쪽 짧게 연결. 좋습니다. 그대로 왼쪽 내줬고 아하. 뒤쪽 슈팅 기회인데요. 접는 과정 다시 한번 뒤쪽입니다. 침착하게 볼을 가져가는 이랜드. 심상민. 네, 이럴 때 글쎄요, 신일수나 김준태 중 한 명의 선수 내지는 전방 쪽에 한 명의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으로 볼을 받기 위해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했을 텐데요. 네. 중앙 쪽에 오프더볼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은 공격 전개의 템포를 살리지 못했던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볼 경합 과정 충주의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미소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던지기. 배효성. 오른쪽으로 내주는 패스가 조금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진이 뒷발로 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연결이 되는데요. 슈팅인데요. 이영창이 막아냅니다. 네, 이영창이 정말 대단한 선방을 해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승호 선수가 클리어링에 실수를 범하면서 뒷공간 최호백 선수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최호백의 슈팅을 이영창이 자신의 이름값을 해내죠. 대단한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호백 선수가 경기 초반에 많은 기회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구전에는 결국 최호백과 타라바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공격 쪽에서 점유율을 주지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종료 직전에 주민규 선수가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어려웠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겨갔던 서울 이랜드였습니다. 그야말로 극장골이었죠. 네. 그리고 좋습니다. 타라바이 짧게 패스를 연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대구를 상대로 거뒀던 승리가 서울 이랜드가 대구 FC를 상대로 거뒀던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많은 수비수가 앞에 있습니다. 네. 역시 주민규가 볼을 잡으면 일단 기대를 하게 만들고요. 예. 김준태 패스. 다시 공이 김준태 쪽으로 왔고요. 짧게 연결. 태클로 처리하는 충주매 김정훈 선수입니다. 네, 충주가 라인을 상당히 깊숙한 위치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김준태나 신일수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세컨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이랜드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충주가 수비 라인이나 미드필드 라인을 높이지 않으면 생각보다 서울 이랜드의 긴 흐름으로 오늘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충주의 밀집 수비가 펼쳐지지 않는 뒤쪽의 지점에서는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정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이럴수록 서울 이랜드가 볼을 오랫동안 쥐면서 예. 자신들의 흐름으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진. 좌측 타라바이 방면 공이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흘렀습니다. 네, 김동진 선수는 참 반가운 얼굴이죠. 그렇습니다. 후반기 특히 이렇게 중요한 상황일수록 베테랑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김동진 선수가 사실 이전부터 굉장한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었으니까요. 예. 후배 잘 챙겨주는 또 팀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선배로서 최근 서울 이랜드의 이 전체적인 팀 분위기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광, 김동진 상당히 국내 축구 국가대표 팬들로서 반가운 얼굴인데요.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얼굴들이죠. 예. 사실 2000년대 중반 내지는 후반까지만 해도 이훈재, 김영광,
그리고 김용대 이 세 명의 골키퍼진은 워낙 붙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그 세 명의 골키퍼진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한 번에 길게 연결 배효성이 끊었습니다. 재빠르게 공을 네, 낚아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광과 김동진 정말 여러 국내 축구 팬들에게 반가운 이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충주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우측 김정은 오른쪽 엄진태를 주는 과정 어깨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네, 오늘 허정태. 주심이 이 볼에 대한 경합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한 판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빗슬이 울렸고요. 네, 하지만 반칙성 장면 이전 예년 다른 경기들에서는 충분히 반칙이 불려질 수 있는 장면에서는 주심이 오늘 휘슬을 불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전체적인 몸싸움 상황에서는 굉장히 관대한 판정을 이어가고 있는 주심이기 때문에 그 성향을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는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발을 쭉 뻗었지만 공격권은 이제 충주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최전방의 주민규 선수는 올 시즌 13골 3개의 도움, 무려 16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충주전에서 상당히 강력한 면모를 뽐내왔어요. 그렇습니다. 충주전에 항상 주민규 선수가 많은 골을 터뜨려 왔었죠. 예. 특히 지난 시즌에도 충주를 상대로 한창 물이 올라 있는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득점력이 폭발했을 시기에 충주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이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33라운드 충주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성공한 바가 있고요. 통산 충주전 5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는 4골째 후반기 들어서 주민규 선수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MVP를 선정하는데 주민규 선수가 올 시즌 9번의 MVP를 받았더라고요. 네, 일단 주민규 선수가 득점을 터뜨린 경기에서는 MVP를 차지했던 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주민규의 장점은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이 연계에 있지 않습니까? 동료 선수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드필더 출신답게 뛰어나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의 경기에서 많은 MVP를 차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개 한 개의 득점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이야기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특히 지난 대구전도 어찌됐건 결승골을 터뜨렸었고 예. 그 직전 경기였죠. 40라운드 경남전에서는 주민규가 멀티골을 터뜨렸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주민규 선수만이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민규 득점의 영향가는 정말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타라바이 선수가 9골 3개의 도움, 역시 투톱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고요. 네, 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완전 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의 영양소가 정말 대단합니다. 알차고요. 센터 서클 방면 충주의 공격. 배효성. 그렇습니다. 지금 배우성 선수가 약간 발을 좀 높게 들면서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터프한 수비에답게 또 터프한 볼 처리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유의 배효성 선수만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것이 공격수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장면으로 불리기도 하죠. 예. 특히 지난 시즌 이정엽 선수가 배우성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안면골절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어허. 좋습니다. 자, 지금은 헤딩!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자, 지금 판정은 골라인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엄청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랜드의 반격. 네, 오른쪽입니다. 위기 뒤에는 찬스가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박스 안쪽까지 침투합니다. 한번 접었고 패스 그대로 슈팅! 골입니다. 들어갔습니다. 타라바입니다. 역시 타라바이가 이름값을 해냅니다. 그리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 정설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스코어 1대0 서울 이랜드가 4연승을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충주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헤더 장면에서 골라인을 넘은 것이 아니냐, 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이랜드는 타라바이의 골을 통해서 오늘 경기 먼저 골문을 젖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철 위원이 말했듯이 위기 뒤에 왔던 그 기회를 살렸던 타라바인데요. 네, 그리고 타라바이 골이 터지기 직전에 연계를 해줬던 최호백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역습 찬스에서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깊숙한 위치까지 침투한 이후에 타라바이 쪽을 바라봤거든요. 한 템포 죽이면서 타라바이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줬는데 충주가 타라바이에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타라바이가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선제골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전반 27분에 파격적인 선수 교체를 감행합니다. 지난 경기 무려 4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하파엘 선수를 투입하는 안승인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홍준기 선수가 22세 이하의 선수고요. 현재 충주 원맨의 선발 라인업에서 홍준기 선수만이 유일한 22세 이하 선수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교체 카드 3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준기 선수를 일단 선발로 배치하고 일단 전반전 이른 시간에 원래 아껴두었던 하파엘 카드를 기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측 볼을 살려냈습니다. 충주원맨. 일단 충주도 하파엘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군요. 예. 서울 이랜드로서는 오늘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충주라는 벽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투입되자마자 전방에서 경합을 펼치는 하파엘. 김도영 짧게 내주고 원투 패스를 받는 과정 반칙을 범했습니다. 김도영. 네, 하파엘이 지난 안산을 상대로 무려 4골을 터뜨렸습니다. 예. 일부 팬들은 포트 트릭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해트트릭 그 이상의 4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줬던 하파엘 선수였습니다. 한 경기에 4골은 사실 한 선수가 축구 인생을 임하면서 거의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하파엘 선수가 워낙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또 2013년에는 브라질 세리에 A에서도 경기를 소화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세리에 A 출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선수는 K리그 클래식에서도 찾기 힘든데 충주 헌멜의 하파엘 선수는 놀랍게도 세리에 A 출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폰테프레타 소속으로 당시 경기를 소화했었고요. 그만큼 하파엘의 빠른 발은 오늘 서울 이랜드의 수비에도 상당한 위협감을 줄 것입니다. 예. 지금도 전방을 흔들어 놓고 있는 하파엘. 지난 경기 무려 4골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그의 득점 감각은 최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파엘이 어찌됐건 충주 헌멜이 자주 중용하고 있는 후반기의 득점 카드이지 않습니까? 예.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확실히 발휘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전반 26분 타라바이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이랜드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공격을 전개하는 이랜드. 네, 최우백 역시도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타라바이 뒤쪽으로 연결. 왼발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습니다. 네, 지금은 김준태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예. 김준태 선수가 워낙 왼발을 잘 쓰는 선수니까요. 이전 소속팀이었던 고양 하이FC에서부터 왼발 킥력이 대단히 좋았던 그만큼 좋은 빌드업 능력과 중거리 슛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때리고 네. 그 때렸을 때 결과가 보장이 되는 선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첫 슈팅이었으니까 0점 조절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예. 오늘 조준을 맞췄을 때 김준태의 왼발이 또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인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역시 하파의 유연한 몸놀림으로 공간에 파헤쳐 나왔고요. 타라바이는 올 시즌 10호 골을 성공시키면서 올 시즌 2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부산보다 득점 차가 6골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K리그 챌린지 그리고 클래식 모두 이 다득점에 따라서 승점이 동률일 때 우선적으로 득점을 먼저 비교하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는 이기는 것 이상으로 일단 다득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충주와 고양 2연전 이 경기에서 어찌됐건 많은 득점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 번에 지금은 슈팅이 됐군요.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득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역시 득점에 대한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직접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예. 네, 득점에 대해서 노릴 필요가 있는 서울 이랜드라고 봐야겠습니다. 헤더로 공이 2번 오고 갔습니다. 굴절이 된 공 하파엘. 심상민 리턴 받습니다. 타라바이
다시 심상민 방면. 지금 선수 넘어졌고요. 휘슬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 김도영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배부했습니다. 네, 오늘 김도영 선수가 상당히 좀 상대 선수를 태클로 끊는 빈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전 장면들까지 더해져서 일단 오늘 경기 첫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치는 박스 바깥이죠. 굉장히 아슬아슬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프리킥으로 서울 이랜드의 공격이 속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심상민과 타라바이가 주고받는 패스가 상당히 유기적이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역시나 킥은 서정진 선수가 준비하고요. 상당히 가까운 위치. 네, 지금 벽을 서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칼라의 미첼은 일단 바깥쪽에 있거든요. 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 쪽으로 올려주면서 헤더골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바깥쪽에 칼라의 미첼에게 올려주면서 미첼이 헤더로 연기한 세컨볼을 노릴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서정진 프리킥 그대로 슈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야겠네요. 지금은 살짝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 직접 슈팅을 노리는 것이었는데 사실 각도상 쉽지 않았거든요. 서정진 선수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변칙적인 직접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파포스트를 노렸던 서정진 선수인데 상당히 그 슈팅의 강력함은 엄청났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그만큼 서정진 선수의 정말 허를 찌르는 타이밍에 직접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공격권 이랜드에게 있고요.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랜드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계속해서 볼을 쥐고 있는 흐름이 발생시키고 있죠. 충전멜이 하파의 선수도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고 실점 이후에 미드필더 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서울 이랜드가 이 볼을 소유하고 있는 흐름을 바꿔놓는 데 있어서는 아직 어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최후방 배효성, 우측 황순남. 서울 이랜드가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 사사이 포메이션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 알차게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이 라인, 두 라인이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굉장한 조직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력을 끈끈한 모습들을 상대팀들이 깨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칼라이 미첼 헤더로 끊었습니다. 좁은 공간, 피스는 불리지 않았고요. 오른쪽입니다. 충주의 공격. 엄진태 한번 접었습니다. 네,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증거는 방금 전 서정진 선수가 수비 가담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들 그리고 공격수들까지도 수비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만큼 서울 이랜드가 수비진이 내려가 있음에도 자기 진영에서 굉장히 끈끈한 수비를 후반기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라갈 거. 밀어놓고 안 되면. 자, 그러한 후방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선수가 또 김영광 선수일 텐데요. 네, 경기마다 손짓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소리치는 빈도도 굉장히 많고요. 골키퍼의 역할이 사실 막아내는 것이 1차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팀 동료들의 라인 그리고 움직임들을 잡아주는 것도 필드를 모두 볼 수 있는 골키퍼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의 백넘버 바로 위엔 글로리가 적혀 있습니다. 충주의 공격 좌측입니다. 굴절이 되면서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충주의 선수인데요. 이제야 파악이 됐고요. 공을 내보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이전에 1대1 상황, 칼라이 미첼과의 1대1 상황에서 볼이 지나간 이후에 태클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김도영 선수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는데요. 네, 박건하 감독은 바빠질 수밖에 없죠. 예. 상대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어찌됐건 서울 이랜드는 일단 자기 진영의 수비 숫자를 많이 배치시키면서 볼을 탈취한 이후에는 빠른 역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하나 돼서 움직여야만 그만큼 조직력을 드러내면서 알차게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머리로 끊었습니다. 이랜드의 공격 오른쪽입니다. 돌파하는 과정. 좀 더 빠르게 공을 끊는 최승호.
김용태 오른쪽 넓은 공간을 봤습니다. 엄진태. 서울이랜드가 확실히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예. 충주원멜이 이 서울이랜드의 템포, 수비 복귀 속도에 대해서 빠르게 역습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충주원멜이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고 나서도 원하는 대로 공격을 풀어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발생합니다. 충주가 공격을 펼칠 때 한 박자를 늦추면 이랜드 수비수들이 모두 복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충주원멜 선수들이 빠르게 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템포에 전체 선수들이 적응하기란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요. 예. 서정진의 패스, 배우성이 끊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의 연결, 하파일 쪽입니다. 미첼과 하파일의 대결. 이번엔 미첼이 커버에 성공했습니다. 네, 하파일이 지난 경기 안산전에서 맞부딪혔던 이 수비벽, 그리고 미첼이 버티고 있는 서울이랜드의 수비벽, 분명 난이도의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예. 마치 스테이지 1을 클리어했더니 바로 스테이지 5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 과정이 생략됐군요. 그렇죠. 그만큼 칼라이 미첼의 수비력, 그리고 지난 경기는 한정에서 안산의 수비 조직력이 워낙 좋지 않았었습니다. 자, 오른쪽 빠르게 돌파하는 과정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역시 공격 상황에서 최호백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 자신의 진영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 일단 서울이랜드가 기본적으로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의 활약만 놓고 봤을 때는 최호백 선수의 활약이 저는 제일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특히 결정적인 도움 하나를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전반전은 최호백의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파일이 왼쪽으로 길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김용태 한번 접었고요. 짧게 연결, 볼을 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최승호 전방으로 연결, 볼을 잡아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 정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정훈 선수입니다. 김정훈 선수가 의욕적이고 컨디션이 좋다라는 것을 동료 선수들도 알기 때문에 김정훈이 들어갈 수 있는 뒷공간으로 후방에서 긴 패스를 시도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충주 종합운동장에 참 많은 충주의 홈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사실 응원 분위기를 굉장히 맛깔나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예. 특히 저분을 포함해서 이 북측 스탠드에 있는 치어리더분들까지 충주 종합운동장만의 문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파라바이의 뒷공간으로 연결해봤었고요. 공이 높게 떴고요. 헤딩 처리 황수남. 서정진이 공을 간수하려 했지만 공은 이영창 골키퍼에게 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서울이랜드가 확실히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오늘 경기 전까지 어느덧 20경기를 이끌었었는데 20라운드 강원전부터 8승 8무 4패, 전반기에 6승 5무 6패를 거뒀었는데 예.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고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승률이 확실히 올라갔군요. 네, 특히 서울이랜드가 최근 11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했으니까요. 그리고 13경기 연속 득점,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듯이 최근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놀라운 점은 오늘 경기도 득점에 성공했으니까요. 어느덧 14경기 연속 득점. 그만큼 뭐 전방 쪽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서울 이랜드가 정말 전반기에 비하면 팀이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예. 경기도 재밌어졌고 정말 큰 폭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3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잡았던 팀이 대전, 경남, 대구예요. 네, 중위권 팀들을 연달아 잡으면서 희망을 꺾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희망도 이어갔고 대구를 상대로는 역사적인 첫 승을 거두게 됐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서울이랜드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난 경기는 주민규의 극적인 90분 극장골이 있었고요. 현재 양팀의 42라운드 경기는 이랜드가 한 점을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타라바이의 침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충주 선수들이 상대 진영으로 진입했을 때 서울 이랜드가 4-4-2 포메이션을 쓰는 만큼 두 줄 수비를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완급 조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공격을 어느 방향에서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모색하는 과정,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충주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상민이 공을 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하파엘. 하파엘이 얼굴 쪽에 좀 충격이 있습니다. 가슴 쪽이군요. 일단 이랜드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안승인 감독도 시즌 막판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상당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서 충주가 지금 페이스가 좋으니까요. 예. 최근 3백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수비 쪽의 안정감도 조금 올라갔고, 특히 전방에 하파엘과 김신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해줬었는데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쿠아쿠 선수인데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고 누적으로 출장하지 못했고요. 사실 오늘 경기만 놓고 봐도 쿠아쿠 선수가 있었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 이랜드 선수와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예. 분명 서울 이랜드의 경기 컨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쿠아쿠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승호와 김용태의 중원으로 서울 이랜드의 역습에 대해서 반응하기엔 분명 쉽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쿠아쿠 선수의 빈자리가 분명 오늘 충전멜의 중원에서는 느껴집니다. 사실 쿠아쿠 선수가 춘전멜에 영입된 이후에 상대팀 선수들이 중원에서 쿠아쿠 선수를 조금은 두려워할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퀴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도 피지컬이 굉장히 강한 선수를 상대할 때는 당연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쿠아쿠가 딱 그렇게 리터입니다. 서정진 뒤쪽으로 볼을 내줬습니다. 심상민 짧게 연결. 김동진, 김영광 골키퍼까지 공이 갔습니다. 왜 영광이 왜? 전방에서 김상필 선수가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공을 잡는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네, 김상필이 일단 좀 올라간 모습이군요. 예. 3백도 가능하지만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전방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김상필입니다.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는 김상필 선수고요. 네, 지금 김상필이 올라가고 아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주가 3백을 포기하고 투톱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김상필과 하파엘이 투톱을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변화가 좀 있는 듯 보이고요.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부여됐습니다. 네, 김상필이 확실히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최후방 수비 숫자는 한 명 줄어들었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어떻게든 공격의 숫자를 늘리면서 쫓아가겠다라는 충주의 그 안승인 감독이 있다 의지를 변화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어떻게든 득점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니까요. 예. 써둘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봐야 되겠습니다. 높게 뜬 공. 칼라이 미첼.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영창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미첼 대단합니다. 엄청난 킥력입니다. 굉장한 준비 동작 뒤에 강력한 이펙트를 선보였습니다. 네, 액션이 컸지만 그만큼 몸의 중심을 제대로 실었죠. 예. 발등에도 제대로 걸리면서 이영창 골키퍼를 위협했던 중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미첼의 표정 역시 비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미첼 선수가 이번 A매치 주간에는 차출되지 않았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표팀으로서 올 시즌에도 종종 차출이 됐었습니다. 예. 그 시기에 미첼이 자리를 비우면서 서울 이랜드로서는 약간 아쉬움을 느끼던 시간도 있었고요. 오른쪽 빠른 돌파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침투. 골라인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최우백 선수가 우측 공간을 굉장히 휘젓고 있지만 표정에서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표정도 분명히 있어요. 네, 특히 좀 전 장면에서 라인이 나갔던 것은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선수 한 명 쓰러졌습니다. 자, 타라바이 선수로 보이는데 지금은 옐로 카드가 배부됐습니다. 네, 지금 옐로 카드는 최승호 선수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타라바이의 진행 방향을 끊으면서 최승호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자, 전반전 충주원멜은 2장의 경고를 받게 됐고요. 김유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서울 이랜드가 타라바이의 선취 득점을 통해 1대0 앞선 채 끝났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는 어찌됐건 다득점을 노려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에도 어떻게든 슈팅을 많이 시도하면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충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전형을 바꾼 채 후반전에 서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 쪽에서는 조금 더 차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유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충주원멜과 서울 이랜드의 42라운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 서울 이랜드, 반대편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 충주원멜입니다. 시작부터 길게 측면 쪽으로 벌려주는 패스를 선택했던 충주입니다. 예. 자, 앞서 전반 26분경에 엄진태 선수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강타했고요. 네, 그 위기 이후에 기회를 맞이했던 이랜드, 침착하게 골망을 갈랐던 타라바이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두 팀의 명함이 엇갈렸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장면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엄진태 선수의 헤더가 골라인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기술적인 이유로 저희가 좀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전반전이 끝난 뒤에 라커룸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아무래도 충주 입장에서는 달라진 4-4-2 포메이션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것인지 안승민 감독이 조금 더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켜줬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이랜드는 수비 쪽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충주의 밸런스를 역습을 통해서 무너뜨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충주의 프리킥입니다. 킥을 준비하는 김도영, 깊게 올라갑니다. 중앙입니다. 살짝 빗나갔습니다. 배효성의 헤더. 역시 배효성의 타점 높은 헤더,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동료들이 네.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배효성 선수의 헤더는 상당히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관 골키퍼를 맞고 지금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코너킥으로 충주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 배우성의 정말 대단한 헤더였죠. 그렇습니다. 충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또다시 배우성인데요. 다시 한번 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라바이. 지금은 배우성 선수가 앞쪽에 위치하면서 단번에 배우성 선수를 노리는 킥이 코너킥 상황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배우성 선수가 힘싸움에 있어서 그리고 제공권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헤더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또 최후방에서 공을 뿌리고 있는 배우성 선수인데요. 특유의 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명 네. 대바지라고 하는데 멀리서 봐도 배우성 선수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저 복장과 주장 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성의 배바지, 그리고 뭐 체격도 멀리서 보기에도 눈에 띄는 선수니까요. 예, 부산, 창무, 인천, 강원, 경남, 정말 충주까지 무려 6팀을 전전하고 있는 전임엔 배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듬직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배우성 선수고요. 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질 수 있는, 공격수 입장에서도 꺼려질 수 있는 수비수지만 배우성 선수를 안고 있는 감독으로서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예, 워낙 경험도 많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한 강점도 지니고 있고요. 또 공격 상황에서는 좀 전의 헤더처럼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배우성 선수를 안고 있는 감독으로서는 정말 안심하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터프한 수비 스타일 때문에 종종 실수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제는 경험이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이영창의 킥입니다. 이수를 준비하라, 이수를! 짧게 연결, 센터 서클 우측입니다. 볼을 끊어냈던 김한빈 선수입니다. 네, 최우백에게 가는 패스는 앞쪽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김한빈 선수가 먼저 최우백 선수의 패스를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면서 발빠른 최우백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예. 축구에서 발빠른 선수를 어떻게 수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법은 일단 그 선수에게 오는 패스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발 빠른 선수의 주위로 한 명의 선수가 아닌 두 명의 선수가 달라붙으면서 수비해주는 것.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 빠른 선수를 효과적으로 공세할 수 있습니다. 그 스피드가 가동되기 이전에 스피드를 발휘하면 되겠군요. 네, 그 스피드를 발휘하고 한 박자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실점 장면에서는 역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행되는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최호백 선수와 스피드가 발휘되면서 서울 이랜드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점 차의 승부. 이랜드의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측 최호백. 바깥쪽도 들어가는데요. 저분 뒤에 돌파합니다. 타라바이. 흘렸습니다. 리턴 받는 과정. 아하. 배효성이 끊습니다. 굉장히 영리했던 타라바입니다. 뒤쪽에 있던 서정진에게 패스가 가도록 흘려주는 모습, 정말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흘린 뒤에 전방으로 바로 뛰었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 영리한 공격수가 지녀야 할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미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바로 패스를 받아주기 위한 태세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상대하는 수비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득점을 통해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던 타라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반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헤더를 선보였던 엄진태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김용태 선수가 구두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태 선수도 일단 지금 충주 엄멜이 전체적으로 카드를 2장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전반전에 최승호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김용태까지도 카드를 받으면 중앙 라인에서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결국 김용태 선수가 구두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칙 장면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김준태 좌측으로. 지금은 기가 올라갔고요. 타라바이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네, 하지만 결국 헤딩 경합을 하는 선수와 같이 몸싸움을 펼쳤기 때문에 예, 부심과 주심은 실제 플레이에 관여했다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 이른 시간에 투입된 하파에 지난 경기 4골 1도움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고 오늘도 그 모습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그날만큼은 좋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이 한 번의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고요. 휘슬이 불렸군요. 네, 충주 엄멜에게는 대단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인데요. 확실히 오늘 대단한 적극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김정훈이 또 한 번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신일수 선수에게 노란색 카드를 배부하는 김희곤 주심이었습니다. 이랜드 역시 오늘 첫 번째로 경고를 받게 됐고요. 충주의 프리킥 찬스, 킥을 준비하는 김도영. 김도영 선수가 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시즌 7월부터 충주 엄멜에 합류를 했는데 19경기 5골 4도움, 후반기만 뛰었던 선수가 대단한 포인트를 기록했었거든요. 예, 올 시즌에도 그 본능만큼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박스 안쪽 상당히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됩니다. 낮게 크로스. 최승호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연결. 김용태 하파의 쪽을 봤습니다. 하파에 들어가나요? 주고 받는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아하. 기가 올라갔어요. 일단 한 발 앞서 있었다라는 부심의 판정이기도 합니다만 하파엘이 슈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오히려 연계를 택했죠. 예, 그리고 원터치로 패스가 이후 2차례 이루어지면서 단번에 배후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까지 충주가 보여줬습니다. 자, 하파의 선수가 직접 노릴 수도 있었지만 주고 침투하는 그런 선택을 감행했고요.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지적했습니다. 네, 충주가 수비 시에는 사하나에 가까운 수비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선수가 깊숙이 내려오면서 2명의 중앙 수비수와 함께 블럭을 형성하는데 상대가 투톱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중앙 수비수만으로 1대1로 맞붙어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예. 수비 쪽에서는 한 명의 숫자가 조금 더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최승호 선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쿠아쿠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최승호인데요. 네, 일단 숫자 싸움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승호의 움직임을 영리하게 가져갑니다. 하파엘을 봤습니다만 조금은 길었고요. 이랜드의 공격. 최우백. 두 명 사이에 둘러싸이면서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최승호 선수가 확실히 포백의 바로 앞에 서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수비 상황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김정훈. 오호. 지금 주심은 일어나라라는 제스처를 보냈거든요. 예. 김정우 선수가 본인이 직접 반칙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이빙을 했다라고 주심은 판정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네. 뉘앙스였는데요. 웃고 있군요. 예. 이 선수의 다이버 그것을 지적하면서 김정우 선수와 좀 재미있는 얘기가 주고 받은 듯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승호의 파울. 주민규에게 가해졌습니다. 뒤에. 지금 김상필이 원톱으로 가고 하파엘이 왼쪽 윙어로 활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하나 포메이션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충전멜이 전반전 마지막에는 4-4-2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했지만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그리고 안승인 감독과의 모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4-2가 아닌 사하나 포메이션으로 후반전에 승부수를 띄우자 이런 형태가 갖춰지고요. 자, 하파엘이 빠릅니다. 왼쪽으로 내주는 과정. 협력 수비를 통해 끊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좌측 김도형. 중앙에는 김상필이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는 김도형. 굴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 열렸고 슈팅. 오호! 다시 한번 슈팅. 하파엘. 네, 왼쪽에 있던 하파엘은 순간적으로 중앙 쪽으로 침투를 하겠죠.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기회가 왔을 때 중앙 쪽으로 순간 스피드를 내면서 침투하는 것. 예. 하파엘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김상필의 제공권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다가도 하파엘의 순간적인 침투 능력까지도 더하는 활용을 해주겠다. 선수들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안승인 감독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애효성이 뜨는 과정에서 타라바이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충주가 후반전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조금은 바뀐 듯한 모습이에요. 네, 최승호 선수와 함께 수비 숫자가 중앙 쪽에 3명의 숫자가 되면서 투톱을 고립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파엘의 전방으로의 침투 그리고 김상필이 수비수들과 직접적으로 경합을 펼치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쉽게 올라서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진태 선수가 오른쪽 발목 쪽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어났군요. 멀티 포지션 능력이 있는 엄진태 선수죠. 왼쪽, 오른쪽, 또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멀티 자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좌측 하파엘 방면 코너킥을 획득하는 충주원맨입니다. 네, 충주가 공격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이랜드가 버텨주지 못하면 특히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충주가 서울 이랜드가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키커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김도영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연결. 바깥쪽입니다. 배우성 헤딩 연결. 오호!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대단히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하파엘입니다. 네, 바깥쪽에서 배우성 선수가 헤더 연계 그리고 중앙 쪽에 하파엘 선수가 연계된 패스를 받아주면서 바이시클 킥을 시도했거든요. 예. 이것도 골문을 비껴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탄력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하파엘의 탄력적인 움직임, 스피드 이런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 좀 전에 배우성 선수가 직접 헤더로 골망을 겨냥할 수 있었지만 내줬단 말이죠. 그렇죠. 바깥쪽에 있던 배우성 선수가 중앙 쪽 선수들의 움직임, 위치를 제대로 읽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충주가 확실히 후반전에 달라진 공격 형태로 서울 이랜드를 위협하고 있는데 서울 이랜드가 전반전만큼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주 엄멜은 41라운드 안산전에서 무려 8골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그 뜨거움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예, 마치 탄환을 쏘고 난 이후에 그 열기가 총구에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주 엄멜도 그런 느낌의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엔 이랜드의 공격 좌측입니다. 서정진 그대로 슈팅! 슈팅이요! 오른쪽 떴습니다. 또다시 위기 뒤에 찬스를 재현해보고자 했던 서울 이랜드였는데요. 서정진이 바깥쪽을 보면서 슈팅은 아니었지만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틀린 말이 없네요. 네, 지혜라고 봐야죠. 예. 선조들의 지혜, 조상들의 지혜. 인생에 정말 비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적용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축구는 또 인생의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옛 명언들이 자주 적용되고는 합니다. 배우성이 짧게 연결. 다시 볼을 끊는 서울 이랜드 타라바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타라바이의 좋은 볼 간수 동작. 그리고 서정진에게 패스를 넘겨주면서 파울까지 유도합니다. 예. 서울 이랜드 프리킥. 킥을 준비하는 김태은. 자, 역시 꿀바울 군단의 응원 이끌고 있는 이분의 그 응원 열기도 굉장히 뜨겁고요. 바라는 것은 단 한 골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그만큼 더 재밌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헤딩으로 떨구는 과정.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됩니다. 어이, 뚫었습니다. 볼을 끌어냈고요. 접는 과정. 서정진이죠. 좋습니다. 가운데로 아하! 연결하는 과정. 이영창이 낚아챕니다. 네, 서정진이 의도했던 것보다 패스가 빠르게 흘렀었는데요. 자, 그리고 경합 과정에서 김도영 선수 왼쪽 발 쪽인데 시즌 막바지의 부상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이번 주말 대전전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예. 하지만 홈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쏟아부을 필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한빈의 프리킥. 역시나 김상필 쪽을 겨냥해봤습니다. 자, 이 김상필 선수가 공을 잡는 횟수는 많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활약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움직임 자체에서 굉장한 영향가가 있죠. 수비수들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방금 전에 보셨던 김상필 선수입니다. 예. 서울 이랜드가 전반전처럼 수비 라인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충주가 후방에서 볼을 잡으면 김상필이 계속해서 중앙 수비수들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어허. 거기에 힘싸움에서 밀리면서 수비 라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충주의 공격입니다. 좌측 김도영.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조금은 뒤쪽으로 공을 살려냈고요. 또 한 번의 크로스. 하파일 있습니다. 뒤쪽 세컨 슈팅! 떴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충주의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측면 전환이 이루어졌고 하파엘을 향한 크로스, 그리고 저지는 됐지만 그 세컨볼이 향하면서 김용태 선수의 중거리 슛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뻔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김정은 선수의 슈팅이었군요. 김정은의 중거리 슛이 연결이 됐지만 볼이 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골문 쪽을 향하기에는 각도상으로는 불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공격이 침착해요. 네, 충주가 그리고 확실히 기세가 좋아졌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입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서울 이랜드의 미드필더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 흐름을 살리고 있는 충주. 김한빈이 가운데로 연결. 김상필. 발을 쭉 뻗어 끊고 있습니다. 주민규. 조금 좁혀놔야 돼. 오케이, 오케이. 하파일이 공을 그대로 흘리면서 공격권 가져갑니다. 전반전에 비해 서울 이랜드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가 빠른 속도로 상대 진영에 진입하면서 그 공간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서울 이랜드가 사실 앞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리드를 지키려는 축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득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망설일 필요가 있는 서울 이랜드.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의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이 됐습니다. 두 명 사이 3명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김도영 오른발 슈팅! 왼쪽 포스트 발에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충주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슈팅을 조준하고 있는 모습들.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 네, 경기 분위기 아무도 모릅니다. 안승인 감독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기 때문에 전반전보다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 박수를 건네는 장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만큼 김상필 톱 그리고 하파엘이 윙포워드로 가세를 하면서 충주가 정말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축구 그 카드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김신이 없지만 충주의 공격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이럴 때 붙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거. 김상필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정말 전방 쪽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예.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충전멜의 선수들이고요. 김도영 재치 있게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내보냈습니다. 한 점을 앞서 있는 박건하 감독, 추가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파엘 빠릅니다. 한번 접은 뒤에 하파엘 또 한 번 접었습니다. 오른쪽 김용태 쪽을 봤는데 조금은 길었던 패스, 뒤쪽 황수남까지 공이 갔습니다. 네, 하지만 하파엘이 저렇게 수비수 앞쪽에서 자유롭게 볼을 몰면 안 됩니다. 예. 서울 이랜드가 전반전보다 미드필더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파엘이 너무 자유롭게 볼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저 지점에서요. 네. 전반전과는 확실히 경기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좀 전의 장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투입이 되면서 이랜드의 최후방을 흔들고 있는 하파엘 선수입니다. 김도형이 돌파하는 과정 피스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김준태와 신일수의 기동력도 전반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져 보이고요. 지금 김창욱이나 김재현, 서울 이랜드의 중앙 쪽의 교체 카드는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좋습니다. 이쪽으로 떨구는 과정 볼을 처리하는 칼라인 미체. 하파엘 짧게 연결 오른쪽을 내줬습니다. 최승호 하파엘 다시 한번 배우성 김도영 뒷발로 내줬고 좋습니다. 하파엘입니다. 왼쪽을 보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볼을 꺾어놨는데 끊기고 말았습니다. 머리로 처리하는 황수남. 김정훈 최승호 왼쪽에 김도형. 두 명이 앞에 있습니다. 짧게 연결 좌측 크로스 시도하는 과정 코너킥. 네, 제가 봤을 때 서울 이랜드가 지금 4-4-2 포메이션을 고집하면 좀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교체가 되네요. 자, 서울 이랜드 오늘 선취 득점의 주인공 타라바이 선수를 빼고 있습니다. 네, 투톱을 희생하고 전민광을 투입합니다. 일단 중앙 쪽에 미드필더 한 명을 늘리면서 떨어진 기동력 그리고 떨어진 중원 장악력을 바꿔놓으려는 시도라 볼 수 있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폭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활동량을 선보였던 타라바이 선수가 그라운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24분 투입된 전민광.
충주의 공격. 좌측 공간이 넓습니다. 김도영의 크로스, 깊은 공간, 오호! 뒤쪽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또한 번의 코너킥.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는 엄진태, 오늘 중요한 두 번의 찬스. 아쉬움이 짙게 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관 골키퍼가 자리를 비우면서 뛰쳐나왔는데 또다시 농볼에 대해서 판단 실수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대구전에도 판단 미스로 아찔했던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실수가 보여집니다. 멋쩍은 웃음을 보이고 있는 김영관 골키퍼. 이번엔 반대편에서 충주 험멜의 코너킥이 전개됩니다. 키커 김도영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연결. 그대로 오른쪽 슈팅! 최승호. 자, 그리고 충주 험멜은 또 한 번 선수 교체. 박성환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지금 빼준 선수는 김정훈 선수를 빼줬고요. 예. 박성환 역시도 충주 험멜이 믿고 쓰는 후반 조커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성환 선수도 올 시즌 충주 험멜에 입단을 했었는데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안 껴두고 있는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후반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라고도 보여집니다.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입장이군요. 네, 중앙 쪽에서 조금 더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니까요. 좌측 하파엘 빠르게 돌진합니다. 김태현이 김영관 골키퍼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최승우 선수가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충주의 던지기. 칼라의 미첼 클리어링. 네, 일단 전민강 선수는 주민규 선수와 투톱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예. 수비 시에 조금 더 전민강 선수가 내려와 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옵사이드죠? 자, 후반 투입된 박성환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박건하 감독은 전민강을 일단 공격적인 카드로 씁니다. 지난 대구전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주민규와 전민강의 투톱으로 일단 라인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예. 후반 26분이 지난 상황. 양팀 한 점차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헤딩 경합. 이랜드의 공격권. 최승우 선수가 오늘 중원에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후반전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카드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예. 황순남의 커버 과정. 이영창 조금은 뒤늦게 나왔는데요. 아찔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수비수와 골키퍼가 서로 처리를 미루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들어가던 전민강에게 기회가 날 법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이영창 골키퍼인데요. 네, 선수가 볼만 보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배우성 선수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복부 쪽인데요. 네,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와 다르게 일단 치료를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피파 규정이 개정이 됐죠. 이제는 필드 플레이어도 경고성 반칙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시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영찬 골키퍼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일단 달라진 피파 규정은 K리그의 경우에는 다음 시즌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올 시즌까지는 경고성 파울이 있은 후에도 필드 플레이어는 정해진 시간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주의 공격 굴절이 됐고요. 황순남 뒤쪽 이영창 골키퍼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영찬 골키퍼의 장점은 이 킥력에 있습니다. 예. 멀리 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좋습니다. 전방 연결. 주민규입니다. 등지는 과정. 짧게 오, 내줬고요. 그대로 패스 연결됐습니다만 이제야 공을 잡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는 서울이랜드인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처리 황순남.
그리고 터치라인 밖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네, 충주가 공격 쪽에 밸런스를 두고 있을 때 수비 밸런스가 살짝은 무너져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최호백의 오른쪽 측면 침투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 주민규 선수가 짧게 내주는 과정도 상당히 재치가 있었고요. 네, 등을 진 상황에서 최호백을 향해서 정확한 패스를 넣어줬죠. 예. 이것이 주민규의 장점, 그리고 최호백의 빠른 바이까지 두 선수의 장점이 발휘됐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후반 전민광이 투입됨으로써 주민규 전민광의 그 하모니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하는 박건하 감독인데요. 네, 전민강 역시도 활발한 움직임을 지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는 선수니까요. 주민규와의 투톱 호흡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황순함의 커버 과정이 있었고요. 손에 맞았다라는 판정입니다. 예. 김준태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지적됐고 안승인 감독은 이태영 선수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역시도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자원인데 조금 더 서울이랜드의 배구 공간을 빠른 발로 노려보겠다라는 의도로도 보여집니다. 예. 일단 교체 아웃되는 선수와 선수의 이름을 봐야 어느 위치에 뜰 것인지 정확하게 가려지겠고요. 충주의 오른쪽 공격입니다. 공이 나갔고 이 시점에서 충전멜 세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진태 선수를 빼주고 23번 이태영 선수를 투입하는 안승인 감독입니다. 네, FC 안양에서 임대가 된 선수가 이태영 선수입니다. 관동대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안양에서 데뷔했었는데 예. 두 번째 시즌 충주 엄멜에서 일단 기회를 잡고 있거든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기본적인 위치 선정 과정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많은 칭찬을 보내는 선수입니다. 어허, 그렇군요. 타파엘. 지금은 서울 이랜드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고요. 이제야 김희곤 주심이 경기를 끊었습니다. 미칼라이미츠의 선수인데요. 네. 일단 가슴 쪽에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을 정리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예.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빨랐군요. 어느덧 시간이 13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보다 더욱더 치열한 후반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서울이랜드 팬분들께는 대단히 느린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후반전은 충주가 정말 매섭게 서울이랜드 진영으로 몰아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크로스 올려봤습니다. 자, 안승인 감독은 3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고 하파엘, 이태영, 곽성환 모두 공격 자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 무게를 두는 후반전 충주가 그만큼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점수판까지도 바꿔놓는 것이 유일한 과제입니다. 예. 등지는 과정 몸싸움을 인정한 김희곤 주심. 다시 한번 충주의 공격. 김한빈이 좌측을 봤습니다. 곽성환. 빠릅니다. 곽성환의 왼발 네. 크로스 낮게 갑니다. 하지만 공을 잡는 과정 그대로 공이 나갔습니다. 크로스 자체가 워낙에 빨랐습니다. 예. 중앙 쪽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만큼 빠르게 날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 않게 공격이 전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킥을 준비하는 김영광 골키퍼. 주민규 좌측으로. 이번엔 서정진 쪽입니다. 한번 접었고요. 다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빠르게 돌파.
왼쪽 크로스 길게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떨고 났고 동료에게 공이 가지 않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는 바깥쪽을 노리는 크로스가 두 팀 모두 상당히 많습니다. 바깥쪽을 노린다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장신혜 선수가 헤딩으로 연결해주면서 2차적인 세컨볼을 노린다는 뜻이고요. 예, 그런 형태의 크로스를 양 팀이 후반전 들어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태현이 안정감 있게 공을 김영광 키퍼에게 건넸고요. 지금의 패스는 조금 길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서울이랜드의 미드필더즈 분명 기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공격 전개가 전반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후반전 들어서 미드필더의 기동력은 분명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예. 일단 압박의 강도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도 김태훈이 패스보다는 길게 넘겨주는 쪽을 택하면서 떨어진 기동력에 대한 타파법을 일단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건하 감독 역시 두 번째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건하 감독도 대단히 공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득점을 노리겠다라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찍어 찬 공 주민규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높게 솟구쳐 오른 공 휘슬이 불렸고요. 서울 이랜드의 두 번째 교체 카드입니다. 김현솔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일수를 빼주고 김현솔이 투입이 됐는데요. 위치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민강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바꾸게 되고요. 예. 김현솔이 주민규와 함께 투톱으로 올라섭니다. 그렇습니다. 아빠 내려가야 돼. 500 가져야 돼. 볼을 잡아냈고요. 왼쪽 서정진. 다시 한번 짧게 연결. 심상민과 공을 주고 받습니다. 좌측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팀 모두 정말 공격적인 카드를 후반전에 꺼내듭니다. 수비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팀도 어떻게든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예, 충주의 마지막 홈경기를 찾은 팬들이 그만큼 경기 내용으로 정말 경기장을 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방 쪽 박스 안쪽입니다. 오호. 이영창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최우백의 쇄도였는데요. 최우백 오늘 상당히 많이 뛰네요. 네, 정말 저돌적인 모습들. 오늘만큼은 정말 최호백이 왜 팬들에게 가도백이라 불리는지 그것을 예. 확실히 증명합니다. 입증을 하고 있고요. 네, 충주 역시 후반전 상당한 기세를 뽐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득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넣어줬어야 했던 찬스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좋습니다. 주민규 오른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최우백 짧게 크로스 공을 끊는 배우선. 크로스 상황에서는 중앙 쪽으로 크로스, 특히 주민규 선수의 머리 쪽을 향하는 크로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지난 경기 헤더골로 골을 만들어냈었는데, 예, 그럼에도 오늘은 주민규의 머리를 향한 패스가 시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최근 두 경기 3골을 몰아넣고 있는 주민규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골을 터뜨리면 3경기 연속골인데, 예, 일단 아직은 슈팅에 있어서만큼은 침묵하고 있는 주민규입니다. 충주의 프리킥. 최승호 악서클 부근 헤딩으로 떨고 났습니다. 자, 역시나 최승호의 조준점은 항상 김상필의 머리를 향해 있군요. 네, 역시 장신의 공격수가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김상필, 믿을 수 있는 김상필의 머리를 향해서 공골이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칼라이 미첼과 견주어도 신장 부분에서 굉장히 뒤질 것이 없습니다. 네, 칼라이 미첼이 188cm, 김상필이 189cm입니다. 1cm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캐스터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오히려 신장 부분에선 더 우위에 있는 김상필 선수입니다.
충주의 던지기. 왼쪽을 봤고요. 빠른 돌파.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오는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파엘은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두 명의 협력 수비, 결국 공을 뺏겼습니다. 네, 선발로 뛴 선수들에 비해서 하파엘은 전반전 30분 이후에 투입이 됐으니까요. 아직 체력적으로는 분명 여유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충주가 다시 한번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최승호. 황수남. 배우성. 서울 이랜드는 안태현을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자, 그리고 악서클 정면에서 충주원멜이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세 번째 교체 카드입니다. 최우백 선수를 빼주고요. 17번 안태현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우백 못지않게 측면에서는 리더 볼 수 있는 자원이죠. 안태현 선수도 스피드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충주가 남겨놓는 수비의 넓은 뒷공간을 안태현 선수가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우백 선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많은 활동량을 통해 이랜드의 공격을 주도했고요. 환대를 받으면서 벤치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적어도 최우백 선수가 뛴 시간에 한해서는 최우백 선수가 서울 이랜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활약을 펼쳐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볼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영향력은 오늘 경기만큼은 정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프리킥 찬스. 이태영 선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후반 투입된 이태영. 네, 중앙 쪽이기 때문에 직접 슈팅도 가능합니다. 발등에 제대로 얹힐 경우에는 골키퍼로서 반응하기 쉽지 않겠고요. 그렇습니다. 최승호 그리고 이태영 오른발 슛!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충주로서는 야속하게만 한 골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이랜드 팬들의 가슴을 또 한번 철렁하게 만든 이태영의 정확한 프리킥 슈팅이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이태영의 강력한 프리킥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살짝 지금 골대 바깥쪽으로 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른발 인프런트로 제대로 때리면서 정확한 궤적으로, 상당히 절묘한 궤적으로 감기는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예. 안태현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투입된 안태영 공을 잡아냈습니다. 두 명 사이 접는 과정. 배우성과의 몸싸움이 상당한데요. 네. 저 벽을 뚫기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이 미첼의 벽을 뚫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수비에는 정말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배우성이 공을 건넸습니다. 김한빈. 올 시즌 전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김한빈 선수입니다. 김상필이 길게 앞쪽으로. 최승호 방면. 서정진이 공격권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서울이랜드가 후반기 들어서 왼쪽에서는 짧게 만들어가는 패턴, 오른쪽에서는 왼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선적인 패턴으로 공격을 펼치는데 예. 이 형태가 상대 수비수들을 많이 울렸거든요. 후반기 내내 발휘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한번 접었고요. 짧게 연결. 주민규죠? 주민규 뒤쪽으로 내줬고 슈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전반전보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볼 터치가 길게 이루어졌고요.
다만 선수들이 여전히 승리에 대한 열망을 정신력으로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안태현 돌파하는 과정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안태현. 좀 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겠죠. 네. 충주가 확실히 후반전 초중반에 넣을 수 있는 찬스에 넣지 못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인 감도 없지 않습니다. 예. 반대로 서울 이랜드가 발빠른 선수들을 전방에 배치하면서 충주의 수비 라인을 내려가게끔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좀 벌게 됐죠. 그렇습니다. 김현솔 코너 플렉 앞에서 2명의 등을 쥐고 있습니다. 네, 최승호 선수가 발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다소 스터드를 높게 들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반칙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은 5분입니다. 이 5분이 K리그 챌린지의 판도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00초인데요. 300초가 어떤 이들에게는 30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말 30초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좁은 공간에 파헤쳐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로 서울 이랜드는 충주의 공세에 대해서 전방 쪽에 발빠른 선수들을 배치하고 주민규를 향한 패스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줬던 것, 예. 이것을 통해서 분명 흐름을 바꿔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전민광 선수를 투입하면서 전방 쪽의 활동량이 늘어났거든요. 전민광이 지속적으로 수비수들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면서 네. 충주가 후반전 초중반만큼 맘먹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게끔 형성했었는데 이것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파엘 선수가 김태훈 선수와 정합하는 과정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지났습니다. 한 점 차의 승부. 칼라이 미첼 높게 공을 띄웠고 김상필입니다. 김상필 아하. 다시 한번 뒤쪽 최승호 볼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충주는 어찌됐건 문전으로 볼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리는 과정 굴절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공격권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서울 이랜드 팬분들에게는 이 추가 시간이 더 길게 체감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한 번에 올리는 과정 또 한 번의 굴절. 황순남 배효성에게 공을 건넵니다. 두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1무 1패. 과연 이 균형을 오늘 서울 이랜드가 깨트릴 수 있을지, 예. 반대로 충주는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정말 마지막까지 경기 쫄깃합니다. 균형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이제 남은 3분에 걸려 있습니다. 김도영 가슴으로 떨군 뒤에 패스하는 과정. 공은 골라인 안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충주에게 있고요. 하지만 공을 끊는 서정진 뒷발로 연결. 돌파가 시작됩니다. 경우에 좌측. 따라서는 공격 시도도 가능합니다. 좌측에서 코너킥. 심상민이 상당히 재치 있는 플레이를 통해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 대표팀도 다녀왔던 심상민 선수니까요. 올림픽 무대가 끝난 이후로 서울 이랜드에 적응까지 하면서 더더욱 선수의 경험치가 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역시나 코너킥 짧게 연결하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승점 3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우측 안태현 접는 과정. 공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김준태. 충주의 파울입니다. 김준태 선수가 넘어지면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동시간대에 치러지고 있는 부산과 강원의 경기는 1대1입니다. 물론 이것이 종료 직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패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두 팀의 승점 차는 남아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서울 이랜드는 다음 이번 주말에 있을 고양 원정에서는 어찌됐건 득점을 많이 터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부산이 득점에 성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종전의 속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대1로 앞서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이랜드 역시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러면 서울 이랜드가 이겨도 두 팀의 승점 차는 3점이죠. 예. 고향 원정에서 서울 이랜드가 다득점을 터뜨려야 할 부담감은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티즌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K리그 클래식 승격을 향한 진흙탕 싸움입니다. 공이 높게 떴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주의 공격 우측 하파에 볼을 끊는 서울 이랜드. 김현솔, 최승호가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계속해서 서울 이랜드가 가져가고요. 잡아 이걸 가지고 있어. 안태현, 공지능 과정의 김한빈, 배우성이 처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희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현대올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충전매일과 서울 이랜드의 시즌 42라운드 경기, 서울 이랜드가 귀중한 승점 3점 획득 4연승을 질주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서울 이랜드, 최근 좋은 분위기가 있고 그만큼 위닝 멘탈리티가